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 변화에 정부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급락까지는 막아야 한다는 부분이 정부 내부에서 지금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정보 총정리해 드리고요. 왜 10월 27일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주 하락폭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자, 한국 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을 보니까요, 서울 지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6.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인천, 경기가 포함된 지역은 7.65%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이런 하락률, 2006년 한국 부동산원에서 실거래가 조사한 이래 최대 연간 하락률이었다는 거죠. 이미 부동산 가격 하락세만 보면요, 10년 전 부동산 암흑 시기 2012년에서 2013년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생각은 어떨까요? 지난 2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그 생각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질문한 거예요. 주택시장 폭락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락한 6%가 폭락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아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 수준, 역대 가장 많은 해엔 8만 가구에 달했는데 입주 물량 자체가 보릿고개 수준이다. 그럼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매매 가격이 고점 대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을 방심하면 안 되는 공급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매도인 호가가 높아서 시장 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특정 국면으로 갔다고 단언이 어렵다. 그래서 일부 급락 거래를 확대해서 가지 않겠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본다.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규제 완화 방안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죠. 아시다시피 올해 6월 16일 날 삼성동, 대치동, 첨당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연장이 됐고요. 압구정동, 여의동, 목동 등도요, 올해 4월에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서도 하락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 좀 고민을 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면 집값이 오를까? 지금 여기 주택 가지신 분들은 좀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기대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갭 투자자 유입이 가능하지 않냐. 어차피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초과 아파트는 LTV가 제로로 잡혀서 이런 고가 아파트의 수요는 갭 투자자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갭 투자 자체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집값 하락에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세입자가 포함된 초급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새낀 상태에서 초급매로 던져지는 공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물을 늘리는, 초급매를 늘리는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헬리오시티입니다. 지금 뭐 잠실 지역에 고점 대비 7억이 빠졌네, 6억이 빠졌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실 지역은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래, 갭 투자자 유입이 안 돼서 하락을 했더라. 그럼 인근의 대단지는 집값이 이만큼까지 안 떨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헬리오시티 갭 투자 유입 가능해도 불구하고 거래 뚝 끊기고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주는 거 오히려 이런 수요 부족 상황에서 공급 과잉만 부를 가능성이 있더라. 왜냐면은 지금 수요 부족이 왜 일어났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세가 하락이잖아요. 이 전세가 하락을 토지거래 허가구를 푼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도요, 재건축 관련 수요가 과거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좀 과감하게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과 계획이 나왔는데, 자, 이것을 기반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기쁜 소식 나오고 나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일단 가격 상승 결과로 이어지지가 않았거든요. 19억대가 오히려 이거 발표되고 나서 깨져 버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젠 재건축 수요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규제를 좀 푸는 것도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제 완화를 언급했어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속도가 빠르거나 단기 낙폭이 크면 부작용이 클 수가 있다.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게 충격이 오래 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줄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급냉하지 않도록 규제를 순차적으로 덜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에 따른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가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이다 보다는 시장 흐름을 보면서 각종 규제와 대출, 지역 조정,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 있게 이야기한 게 조정지역 해제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부터 또 부작용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의 뒷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없는 지역을 지금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부작용이 있을 만한 지역도 점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 번째 규제 완화 방안이 바로 규제지역 조정이 유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원래 6월달과 12월달에 있었는데 이번 빅스텝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 기습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제지역을 대거 풀었어요. 근데 12월달에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감한 규제 해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는요, 2차 규제 완화에서 좀 자신감을 얻었을 거로 보여져요. 자, 이번에 2차 규제 완화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모두가 완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완화에 포함이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줬어요. 파주와 동두청 등 일부 외곽 지역에서요. 자, 하지만 규제 완화 지역의 집값 불안 조짐이 안 보였어요. 조정 대상 지역, 그 강력한 규제가 모두 제외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졌다. 파주와 인천 지역이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지방 지역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네. 자, 그리고 지금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규제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지자체 요청도 있으니까 이참에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투기과열지구는요, 과감하게 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인천 지역은 지난 2차 규제 완화에서 다 포함됐는데 솔직히 이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규제에 그렇게 크게 관련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풀어주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주냐, 제가 볼 때는 강남 상구와 용산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인가요? 10억 초과주택 대출 가능한 부분이고요. LTV가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늘어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에서 30%로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대출 더 많이 해주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거래 더 잘 되게 해주는 거, 그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풀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진짜 관심은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부분이죠. 일단 시범 삼아서 양주, 파주, 동두천, 안성, 평택 등을 풀어줬는데 지금 이들 지역에서 뭐 그렇게 큰 불안감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급락의 중심지가 있는 인천 지역을 포함해서 김포, 의정부, 오산, 광주 등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묶여있는 지역을 한 번에 조정대상 지역까지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집 한 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더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규제 지역에서도 집 한 채인 사람이 한 채 더 사는 거 가능해요. 하지만 처분 조건이 붙죠.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게 되면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들이 그냥 한 채 더 사서 보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구입이나 보유, 처분에 대한 제재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투자 수요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 수요 유입을 통해서 집값 급락을 막겠다는 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이유입니다. 그 밖에 기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은요, 이제 추가로 대출받는 1주택자 차주의 처분 기한을 없애거나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 가능 부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굉장히 지방지역 중심으로 해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양시장 침체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월 27일 날 예정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나올 것이다, 부동산 연착륙 관련된 부분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거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10월 27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생겼어요. 왜 10월 27일이 유력하냐? 지금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추가 금리 인상 폭이 빅스텝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보통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빅스텝 전후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11월 달에 추가 급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네. 그 전에 사전적으로 규제를 좀 풀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값은 규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의 연속된 변화로 결정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잖아요. 현재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겠지만 그 규제를 다시 푼다고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현재 집값은요, 연속된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른 초급매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집값 하락 이유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자, 저희 신간 나온 거 아시죠? 자, 이번 역전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까? 특히 많이 급락하는 지역 저희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왜 이번 급락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 되는지 저희가 이유를 찾아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